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과 좀 보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7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시장은 한치 앞을 가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미국에 대한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상당히 좀 물가 때문에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잘 보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혼조세입니다.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일이 터지는 것 같은데요.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실적, 오늘 새벽에 끝난 실적 상황에서 사실 메타는 좋지 않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지난주에 우리 그 구글도 그랬고요. 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실적도 안 좋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얘는 또 ARM 10%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적 이슈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존, 애플이 있습니다. 인텔도 있고요.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코주부 채권에서 코인 보시면 힘이 없죠, 이제. 네, 이제 6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 7월 29일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은 넘기 힘들지 않나, 큰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56,000달러 여기가 붕괴되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되고 지금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 대형주 상황들, 일단은 이제 끝나고요. 8월달 상황 보시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림이. 네, 중소형주. 그 다음에 KBW도 마찬가지죠. 예, 상승에 대한 지금 반등,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준비가 되어 있고요. K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예, 실적 발표되고 1% 빠졌는데요. 못 가고 있죠. 그래서 큰 하락이 있은 이후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반등 나오고 있지만 이건 반등일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하락 반등. 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살짝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RSI 지금 보시면 현재 48인데 한번 여기 빠질 거예요. 풍덩 30 밑으로. 그러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잘 보시고요.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 SMCI 마찬가지죠. 큰 하락 이후에 대략 한 46%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거는 뭐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ARM 보시면 시간에서 10% 빠지고 있죠.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 이슈는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인데요. 실적 좋아진다고 나왔지만 앞으로 상황 좀 체크 좀 하시고, 그다음 메타는 아까 ARM보다는 실적이 조금밖에 안 좋아졌는데 시간에서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들쭉날쭉한 겁니다. 실적은 조금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슬라도 상승과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형주들은 약간 혼조세이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는 엔비디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 제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 자산은요, 비트코인하고요, 주식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락과 반등이 나왔고, 자,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반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국채죠. 국채는 시장에서 인식되기를 제가 볼 때는 위험 자산 같아요. 이렇게 큰 하락이 처음 있었죠.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위험 자산에 이제 속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걸로 봐서는, 자, 미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전자산 취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뭔가 매기가 쏠리는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30년물입니다. 자, 10년물은 좀 더 세게 올라가죠.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금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꿍댕이 바닥에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일시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 뭔가 일이 터지면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살짝 지금 양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개월 물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자, 2년물도 보시면 거의 그전 저쪽까지 내려와 있죠. 상당폭 깊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5년물 조금 덜 깊게. 그다음에 20년물은 큰 하락은 아니고 조금만 내려왔다. 그죠? 아직도 상당폭 남아 4.4%, 30년물은 4.3%. 전체적인 흐름은 좀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사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금리 차입니다. 10년과 3개월 물에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10년과 2년은 역전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원준에서 개입을 해야지만, 금리 인하해야지만 10년하고 3개월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 의해서 급등 구간. 그래서 이때가 금융위기, 닷컴 버블, 대부잡 사태. 그 다음에 여기가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 다음에 1970년대 상황. 지금은 1970년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다. 물론 다른 면도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환율은 일봉인데요. 호주 달러 계속 내려가고 있죠. 약세입니다. 호주 달러 약세.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도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전 저점들 다 이탈할 것 같고, 자, 코스피를 잠깐 좀 보시면 코스피랑 경로가 비슷하죠. 그죠? 조만간 코스피도 요런 움직인 경로대로, 그래서 얘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코스피가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는, 아무튼 희한한 달러입니다. 그죠? 왜 희한하냐? 계속해서 강세가 들어왔다가 살짝 이틀 주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달러는 또 안전자산 취급하잖아요. 그죠? 지금 매기가 좀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로는 어떨까요? 유로는 약세죠. 그래서 유로발 금융 재정 위기 올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몇 개월째, 그러니까 몇 개월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위안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 들어서 다시 약세. 그 다음에 엔화는 강세. 뭔가 지금 확실히 바뀌었죠, 흐름이. 그래서 엔화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자, 요렇게. 그래서 엔캐리 자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엔화 강세가 진행됨으로써 원래는 달러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게 조금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왜 문제냐? 앞으로 이쪽에 매기가 쏠린다는 얘기는 조금 뭔가 쎄한 느낌이 있는, 원래 달러가 안전자산 축에 들어가죠.
미 국채하고. 근데 뭔가 지금 변화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게 엔화가 강세가가 되면서, 그러면 요렇게 되려면 미 국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 국채가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그림 보니까 어때요? 예, 국채를 사고 있어요. 10년물 다시 볼까요? 예, 국채를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이 아니란 얘기인데, 맞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 국채, 그 다음에 달러, 선호, 지금 올라가는 흐름, 네, 이렇게 지금 살짝 또 뭐가 바뀌고 있어요. 요거는 매일 보면 이런 게 보이는데, 약세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죠? 여기를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 엔화가 강세가 됨으로써 원래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 그럼 이렇게 내려왔던 건 뭐냐? 이 상승을 시켰던 주체들이, 이건 롱 포지션이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엔화 약세, 그죠? 그러려면 여기서 누군가는 반대로 했겠죠. 파는.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형성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풍덩 빠졌습니다. RSI 조만간 반전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 자, 달러는 살짝 그 안전자산에 티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 국채도 살짝 안전자산에 티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그런데 진짜 안전자산은 금이다. 금은 버티고 있어요. 역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여기서 역사를 쓰는 상태죠. 2,500달러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자산이면서 진짜 안전자산은 뭐다? 금이다.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위험자산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2,500을 찍었다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찍은 것 같아요. 2,500, 여긴가요? 여기 2,512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보시고요. 그러면 금은 이제 잘 나가는데 은이 조금 부진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은 월봉을 보시면 은도 조만간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자,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다지고 살짝 올라오다가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구리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닥터 커퍼 침체냐 호황이냐 그거를 가름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월봉에서는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 좀 더 지켜보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유가는 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죠? 네, 중동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다는 신호가 떴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큰 신호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척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유가 세게 튄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네, 유가가 움직인다, 유가가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로셀 2000입니다. 지금 중소형주, 대형주가 지면서 중소형주가 지금 여기서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네, 시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등 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과연 더 갈지 여부. 그래서 이제 하락했고요. 반등 주고 더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자, 다우도 보시면 쌍봉이죠. 네, 쌍봉. 더 이상 못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 네, 고점, 네, 월봉, 네, 역사.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턴할 것이냐 여부는 이 역사를 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자, S&P 500 빅스인데요. 요게 빅스인데 16.38 바닥권에서 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만큼 이쪽에 이제 수요가 몰려서 그런 거니까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S&P 500 선물입니다. 자, 하락을 했고요. 반등을 줬고 지금 다시 이제 반등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불리시 인걸핑이지만 요거 상황 지켜보셔야 된다. 예, 일봉에서. 그 다음에 요 추세가 이탈이 되는지, 그 다음에 51선이 이탈이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마무시한 지금 버블을 만들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락 추세다, 뭐 방향 전환을 했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 주봉인데요. 얘는 좀 전환의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이후에 자 이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20년, 22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인데 엄청나죠? 네, 요게 자, 요 캔들을 보십시오. 월봉에서 아래 꼬리, 위 꼬리, 꼬리 이렇게 달았죠. 네, 엄청난 하이 웨이브 캔들이라고 합니다. 심리가 어떨까요? 자, 와 팔면 또 와 사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특히 나스닥. 예, 왜냐? 이 힘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상승을 시켰던 이 힘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저점 매수가 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이제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잘 보시고 그래서 자 주봉을 보시면 다시 하락했다가 이런 상황, 월봉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자 앞으로 나스닥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못 넘으면 앞으로 몇 달 내로 두세 달 내로 큰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도 22년 상승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자 그러면 일봉에서 보시면 똑같죠. S&P 500이랑 자 하락을 했고 이날 7월 24일 날 장대 음봉을 통해서 50일 선을 붕괴했고 횡보하다가 짱대 양봉 세웠지만 다시 음봉으로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 38% 하고 진행 준비 중. 그래서 여기 있는 추세 이탈 여부가 중요하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000 정도? 네,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이 정도 가지 않을까?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팔로우 하시고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금은비를 보시면 지난달은 양봉으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있죠. 네, 지금 하락 반등하고 내려올 준비하고 있는데 요게 금은비가 40 정도 되면 은이 엄청나게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84죠. 여기서 한 반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 시점인데 자, 금 현물인데요. 자, 고점은 2483 이렇게 머물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금은 앞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은도 마찬가지죠. 살짝 눌리는 정도만 여기도 보면 하이 웨이브 캔들 보이시죠. 매도와 매수가 공존하는 그렇지만 이 양봉을 지키려는 이 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은과 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본격적인 하락과 반등이 있은 이후에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나스닥은 22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빅스를 잘 보자. 왜? 빅스를 통해서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 상황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엔화 강세로 감으로써 엄청난 시장의 변화가 생겼다. 그걸 철저히 대비하시면서 이제 일본도 금리 인상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위기급의 지금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그 다음에 국채 상황 특히 역전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도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시황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자 비트코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 위험자산, 주식 위험자산, 부동산 위험자산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반은 안전, 반은 위험.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환율은 달러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 보시면서 잘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대상 경제분석 공부 채널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알림,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